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2월 19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3지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그리고 금태섭 후보 사이의 첫 TV 토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18일 채널A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약 100분간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인사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방역,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두 후보 사이의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회를 본 소감, 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두 후보 모두 토론을 잘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부를 독선, 오만, 무능, 위선으로 규정하면서 이 정부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문제라든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잘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태섭 후보는 아주 공격을 잘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주 방어를 잘 했습니다. 금태섭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과거 말바꾸기 행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어떤 과거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어떤 과거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반성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 이 점을 인정해 달라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잘 방어하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굉장히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과거 토론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죠. 이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로 금태섭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언변이죠. 무엇보다 금태섭 의원은 말을 잘하는 의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일단은 좀 말이 느리죠. 그리고 언변이 확실히 뛰어난 정치인은 아닌데, 언변이라고 하면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잘 응축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올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방어하는 것일 텐데, 어제 안철수 후보 이 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격당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 경험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많죠. 대선에 나왔다가 떨어진 경험도 있고, 또 당과 당 사이의 합당, 탈당,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들, 이런 여러 풍파들을 경험해 온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금태섭 후보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안철수 후보는 잘 방어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태섭 후보는 안 후보의 이런 약점들을 잘 파고드는 질문을 또한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신과 원칙을 지켜온 정치인의 이런 모습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코로나 방역 등에 있어서의 진단과 앞으로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뭔가 의사 출신 그리고 CEO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보다 살린 이런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앞부분에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두 후보의 인상적인 답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태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금태섭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취임사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너무나 옳은 말이고
너무나 이 취임사를 정반대로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한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폐, 친일파, 토착, 왜구로 몰아붙이는 것을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정부의 이런 잘못과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실패했다고 보는가? 실패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능과 위선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능의 대표적 사례로 부동산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24번의 정책을 냈고 그 정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값은 폭등했다. 노력해서 집 마련한 분, 그리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 폭탄 때문에 오히려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위선의 예로는 윤석열 총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는가? 그 수사를 막기 위해 여러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다. 이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후보 중 한 명이 제3지대 승자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의 경선에서 승리해서 범야권 후보의 단일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다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그 구상을 말해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보다 뭔가 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이런 답변이었는데요. 자, 먼저 금태섭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 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거 때 중도층이 그리고 보수층이 함께 투표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야권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조금은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선대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선대위를 통해서 범야권의 많은 인재들이 함께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선이 되면 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서로 합의가 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서로 간의 믿음이 있어야 양측의 지지자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단일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또한 이어졌는데 먼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대안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태섭 후보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주택 정책을 보는 시각부터 이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거의 권리는 헌법에 나오는 시민의 권리다, 기본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20평짜리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집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불로소득을 1도 없이 하겠다. 또 투기를 때려잡겠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러 규제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여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다 보니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가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비전문가가 자기 기분과 생각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백신 늑장 구매. 자, 안 후보는 작년 5월 이미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을 예고하고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접종과 함께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확진자 여전히 600명을 넘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비과학적이다. 그 방법을 밀집, 밀접, 밀폐 같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재미있었던 것은 금태섭 후보의 공격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방어였습니다. 금 후보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불통, 즉 소통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안철수 후보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문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잘 안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무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가장 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비서들하고 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국회가 협치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등 이렇게 남 얘기하듯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될 이 서울시장은 그런 대통령과 대비되는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 후보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데 안 후보도 마찬가지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통합신당을 추진하다가 2014년에 민주당에 입당하는 과정, 2015년 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 2017년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과정 등 매번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대선 때 안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삼선 의원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내가 선대본부장인데 선거 기간 내내 연락을 안 하더라. 도대체 누구랑 어디에서 일하는지 물어도 답을 안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다.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번 출마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그 과정을 언론보다 먼저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미리 전화로 또 만나서 소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난 8년 반 동안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그런 어려운 선택의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생겨왔다. 가는 길이 쉽고 더 좋은 길이 아니라 훨씬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 함께하진 못한 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더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과정에서 더 반성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또 앞으로 발전하겠다라는 이런 대목에서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는 내용면에서 굉장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은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후보는 워낙 언변이 뛰어난 분인 만큼 굉장히 노련한 모습이 돋보였고 또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잘 파고드는 이런 모습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잘 살린 코로나 방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런 해법 제시,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현실성 있는 대안이어서 또 좋았습니다. 자, 두 후보 다음 토론회가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결과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일 전에 서울시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한 차례 더 TV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토론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